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난 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정신이나 신체가 모두 건강하게 푹 주무셨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말이죠. 아침만 되면 오늘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한반도에서 어떻게 경험할까 하고 짜증스러운 하루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이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내려와 하고 실검이 1위에 랭크가 됐죠. 처음에는 문재인 내려와 하는 소리를 안 했는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문재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문재인 너 내려와 하고 중자산가들이 실검 운동을 주부 위주로 하고 있죠. 이게 부동산의 지금 폭발적으로 이 정권을 치고 있죠. 그죠? 부동산에,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이 나와서 그린필드는 안 된다 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쩝쩝대요. 1년, 일주일 동안 그린벨트 주위로 세곡동, 내곡동으로 쫓아다니면서 1억 배팅, 2억 배팅, 3억 배팅 하다가 거의 투자한 사람은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세곡동, 내곡동은 문재인이 끝나고 나면 풀릴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데 발굴을 하라. 여기가 광산이냐 이놈아. 여기가 탄광이냐 이놈아. 차라리 흐르는 강물에 가서 사금을 채취해라. 그것이 더 빠를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견해다. 발굴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저 태릉에 있는 골프장, 군골프장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갖다가 아파트를 2만 가구를 짓겠다. 그리고 삼성동이나 대치동에 있는 그 세택인가 뭐 동부 산업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몇천 가구 짓겠다. 해라 이놈아. 부동산이 발굴하듯이 사금 캐듯이 하면은 그 강물에 너는 떠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응? 지금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뭐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를 갖다가 올리지 않았다. 상위 0.4%만 말이지 종부세하고 보유세가 올랐다. 20억 가진 사람은 말이지 내년에 6만 원뿐이 재산세 보유세가 안 오른다 하는 거짓말을 막 언론에 뿌려요. 근데 떡 받아봤더니 웬걸 7월달에 1차 일기분 나오죠. 저도 그거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가난해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은퇴하고 보니까 수입은 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나와? 해가지고 주수님이 보는데 작년보다 엄청 올랐더라고. 작년에 내가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단위는 전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근데 지금 서울에서 말이죠. 60만 가구가 재산세가 30%가 폭등했다. 작년보다. 재산세 상한액이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30%까지 뿐이 못 올린답니다. 그 30% 싹 올려버렸어. 잘했어. 강북 그대들이여 내가 이럴 때 한마디 해드리죠. 문재인 더블 당을 갖다가 몰표를 주더니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또 재산세 때문에 이거 뭐 1년에 뭐 한 6억 이상 집까지면 서울이 중간 아파트 값이 10억이라는데 6억 다 걸리지. 6억 이상 가지면은 1년에 한 2, 300만 원은 내야 될걸? 그러니까 2, 300만 원 월세 사는 게 월세. 집주인이 월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물론 전세 사시고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공격하거나 폄하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그분들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세 없애야 돼요. 오히려 월세 집을 가진 소유주보다 전세로 살게 되면은 만약에 집값이 10억이면은 10억 이상을 내고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은 집 소유자는 세금 내죠, 고쳐줘야죠, 보유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죠, 양도세까지 내요. 전세 사는 사람은 그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돈만 갖다가 놓고 살잖아. 전세가 시가보다 높아야 한다. 집 소유주 값보다.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외국에 사는 말이 뭐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 전세값이 없는데 이게 사회복지제도냐? 야, 이런 제도 참 신기하고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집을 가진 소유주들이 고통을 받죠? 세금을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다 내고. 그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 이때까지 쉽게 말해 중자산가들이 참아왔어. 내가 집을 가졌으니 그래도 집도 좀 있고 나는 마음이 부자 아니야. 그럼 전세하는 사람들한테 월세하는 사람한테 봉사도 하고 나도 재산 좀 늘자 이러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그냥 재산세 팍팍 보유세 팍팍 이제
이기 받아보세요. 종부세 받아보세요. 하늘이 노랄 거야. 10억 가지고 말이야. 내가 언제 집값 올려달라 그랬어? 5억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어? 근데 5억 주고 산 사람은 나는 1년 수입이 말이야 5천만 원인데 종부세하고 재산세 합하면 500만 원이 나와. 내 세금에 다른 세금도 내는데 집까지 따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뺏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정권. 쫓아내자,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념으로 진영 논리 1대 99로 들고 간 니의 참패가 올 거야, 이놈아. 니의 참패가 올 거야. 재산세가 막 폭등을 해. 월세를 사는 거야. 그리고 매달 적금을 넣어야 돼,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중산층들이, 중서민층들이 뻐덩뻐덩 돈 벌어가지고 한 달 나가는 계획을, 지출 계획을 잡는데 재산세 펑 나와. 연말 가면 재산세 이기분 종부세 펑 나와. 아이고 우리 학원 꺼내야 되겠네. 아이고 야 외식하는 거 좀 줄여야 되겠네. 이래서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 갔다가 돈이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못 쓰게 되면은 경제가 팍 죽는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놈이 문재인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홍당기고 쫓아내야 돼. 오죽하면 지금 말이야 정부가 전세값도 정한다. 월세값도 정한다. 지금 그런 법을 바로 했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다 폐지시켜버려. 10년 전에 베네수엘라와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아닌가 하는 자주 섞이고 말이 나오고 이제 이 정권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왜 베네수엘라가 되냐? 문재인 정권 너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되냐? 베네수엘라가 되냐? 베네수엘라가 되냐? 쪽팔려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한 게 뭐예요? 2003년에 9년간 임대료 동결하라. 그리고 아파트 분양할 적에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하라. 분양가를 통제해버렸어. 그 다음에 2011년에 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태그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 방지법. 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과 매매가 가능하다. 똑같네 우리나라하고. 지금 얘가 법안 발의한 거하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서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애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 규제가 강화되니까 뭐야? 법안이 통과되니까 임대주택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을 사야 된다 해가지고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을 해버렸다. 뭐 천몇 프로가 급등을 해버렸다. 천몇 프로가? 그래 임대주택 품귀 현상이 났다. 그래서 주택 매입 주택을 매입해야 되지 못하는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갔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 똘박들은 말이야 문재인 지지하는 거는 그래도 문재인 힘내라 하고 실금리를 갖다가 7위까지 올리는데 너희들이 인마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 세금하고 징벌적인 과세하고 말이지 통제해가지고 부동산 값이 잡히면은 다 그렇게 하지. 세계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지. 일본도 그렇고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베네수엘라 보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5% 상한 임대료 더 못 올려. 그리고 살려면 말이야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집주인 이렇게 돼버리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니? 18 더 올려버리자. 너 나가. 빈집으로 놓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 너희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너희들은 말이야 어떻게 되니? 너희도 집을 사야 될 거 아니니? 임대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막 올라 이제부터 막 올라? 미쳤어? 너희가 손담해가지고 미쳐서 할 거니? 너희가 이놈들아 문재인을 쳐내야지 너희가 사는 길이야 이놈들아.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카페가 주도하는데요. 한 카페가 얘네들이 지금 주말에 막 모였죠. 그죠? 신발 막 던지면서 6.17 임대 소급법 처리하라. 문재인 이 부동산 정책 개판이다. 막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한 게 보니까 저도 유심히는 봤어요. 근데 이거를 정권을 치는 칼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정권을 치는 칼날. 지금 뭐 태릉에 어쩌고 뭐 저기 삼성동 뭐 스택에 어쩌고 이런 거 2, 3만 가도 공급해봐야 이 부동산 안 잡힙니다. 강남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강남이나 강북에 재건축 풀어야 되고 우리 또 분당 사는 사람들은 분당도 30년이잖아요.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사람들 뭐해 너희들도 거기 좀 제대로 집 지어달라 그러고 도로 하나 더 뚫어달라 그래 일산 사람들아. 그럼 집값 오를 거 아니야? 30년 이상 된 일기 신도시를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얼마야? 그럼 부동산 확 죽어버려요. 응? 내 집은 좀 안 올라서 서럽지만 얘네가 실금 키워드가 지난 1일부터 한 게 뭐예요? 김현미 장관 거짓말. 그 다음날 헌법 13조 2항. 그 다음에는 6.17 위헌 서민 피눈물. 그 다음에는 문재인 지지 철회. 그 다음에는 소급 위헌 적폐 정부. 소급 위헌 적폐 정부. 그 다음에 국토부 감사 청구. 그 다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소급 반대. 그 다음에 못살겠다 세금 폭탄. 그 다음에 어제는 3040 문재인을 쏘갔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드디어 나온 게 문재인 물러가라. 아주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지난주에 광화문에 모인 게 카페 내고치 주독해가지고 500여 명이 모였다. 근데 이 카페 회원들이 해봐야 지금 현재 연계한 카페가 네이버에 24,000몇 분이 안 된대요. 앞으로 점점 늘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임대 사업자들인가 봐. 그죠? 그 다음에 그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6.17 해서 못 주겠다니까 그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풀어줬잖아요. 문재인이가. 이제는 어떻게 해? 일반 중자산가들도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고 월세 너무 많이 올랐어. 전세 너무 많이 올라요. 그 사람들도 참여할 거예요. 일반 서민층 중상층들도 집 안 가진 서민 중상층들도 참여하리라 봐요. 그렇게 해야지 문재인이 떨궈져 나가고 물러날 텐데 이게 지금 계속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이제 자생적으로 나오는 조직이에요. 자생적으로 여기에 그 아스팔트 할아버지 할머니 태극기 부대 끼우면 안 돼요. 이런 게 스스로 나오는 게 꽤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러다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은 이 정권은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될까 안 될까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지 정권이 넘어갑니다. 쟤네가 지금 최고로 그걸 갖다가 경계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30일 날 국회 공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국회 공청회를 한다 그러는데 20만 명 국회 청원을 통해서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니 내일 오늘이죠. 오늘은 20만 명 국회 청원의 실금 챌린지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는 게 있어요. 미래통합당을 연계하면 안 돼요. 자생적으로 나가야 되지. 1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값이 미쳐 날뛰니까 강남 자산가들이나 중자산가들이 미래통합당에 가서 공천을 하고 토론을 했지만 바뀌는 게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에 지금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카페 게시판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미래통합당이 당신들 못 지켜준다고. 못 지켜줘요. 스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투쟁하시고 계속 SNS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그게 빨라요. 미래통합당이 끼면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민주당과 집 안 가진 사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더 공격을 받아요. 스스로 활동하세요. 카페분들은. 그죠? 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칭 보수층 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엮이려고 그러는 거. 그러면 상대 진영으로서 공격을 받게 되고 전체 국민들의 물증에 드디어 어떻게 되죠? 국민이 싸우는 게 돼요. 스스로 해가지고 스스로 두드려 맞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이래야지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쟁을 안 해봐서 이 30, 40대가 아마 주도할 거예요. 거기도 여성분들이 꽤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안 봐서 이래.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세요. 문재인은 물러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